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야.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그림이 거기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요거를 좀 보세요, 여러분. 요 그림이 좀 중요해요. 요 그림. 자, 여기서 외워야 됩니다. 어떤 거를? 요거는 지각이고요. 요거는 생명체거든요. 지각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산규, 알, 철. 이 네 개야. 산규, 알, 철이라는 것 정도는 외워둡시다. 그리고 생명체에서는 산소랑 탄소가 좀 많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둡시다. 좀 다르죠? 공통점은 산소는 공통이야, 그지? 근데 지각은 보면 규소가 많고 오른쪽 탄소는 저 생명체는 탄소가 좀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외워도 되지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쌤하고 좀 살펴봅시다. 우리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납니까? 지구계하고 외권 이런 용어를 배웠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근데 이 지구계에는 뭐뭐뭐뭐가 있냐 또 하나. 직권, 수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생물권 이렇게 존재했다고. 그리고 이 외권은 우주지, 그지? 이거 배웠지? 아니 이거 배웠고 이거 배웠고, 그지? 이것도 배웠나? 배웠나?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걸 배워보자고. 직권을 한번 그 층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구를 땅을 파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현준아. 저요? 직권의 반지름의 길이요? 6,400km 써있잖아 여기. 위에서부터 6,400km.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내지 이거? 땅 파봤나? 야, 땅 파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뚫고 나오냐? 못 파지 않을까요? 몇십 킬로 거기까지 들어가지 나도 얼마 정도까지 팔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많이 파서 그 조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깊숙한 곳 확실한 거는 내가 뭐 멘틀까지 파는지 모르겠어. 근데 외핵하고 내핵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어떻게 조사할까? 뭐 썼다고 했었는데 뭐 양념을 뿌려서 무슨 선이라 했던 것 같은데. 지진파 같은 걸로. 진짜요? 지진파가 이제 액체, 고체, 깊이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니까 지진파 가지고 이게 약간 느낌이 우리 뭐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3D 영상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재미난 방법이 있어. 뭘까?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진 운석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 납득이가 운석이 지구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깊이를 뭐 예측하는 건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을 분석해서 우리 지구의 깊숙한 곳에 그 비슷한 성분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 왜일까? 우리 배웠잖아.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이런 원소들은 사실 다 어디서 왔지? 우주에서 왔잖아. 우주에서 별이 빵 터질 때 흩뿌려진 그런 찌꺼기들이 모여가지고 회전하면서 태양계를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은 다 우주에서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분석하는 것도 뭐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어쨌든 그런저런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맨 끝에가 지각이고 맨 속에가 핵이야, 핵.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어디냐? 지각. 그지? 오늘 지각한 사람도 있는데 이 지각을 배운다고. 지각.
지각을 배우는데 이 지각에 요런 애들이 존재한단 말이지. 여러분 지각에는 뭐가 많을 것 같아? 암석이 많아, 암석이. 근데 이 암석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광명이 아니고 광물. 다시 봐봐. 지각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석을 이루는 성분을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고 광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미네랄.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 미네랄 워터. 광물물이네, 광물물. 자, 어쨌건 이 광물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재 바로 밑에 같은 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요런 거 보이지? 규산염 삼연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요거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 규소가 뭐냐면 바로 실리콘이고 이 네 꼭지점 정사면체의 네 꼭지점에는 산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 산소하고 규소가 제일 많다고. 근데 얼핏 봐서는 납득이 안 가지? 아니 여기 보면은 규소는 하나고 산소가 네 개씩이나 있잖아, 그지? 납득이 가야 되는구나. 납득이 가는데 이런 것도 있어. 이 산소는 사실 규소하고만 이렇게 결합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차례에 있는 알루미늄이나 철하고도 붙어서 암석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 차례로 규소가 많은 거는 이건 외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산규알철 그 정도는 외웁시다. 지각을 이루는 원소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산규알철이다. 이 정도는 외워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또 생명체 부분을 배울 텐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생각해보면 생명체에는 우리가 딱 그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 기억할 수 있는 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서 다 소화를 하잖아. 그럼 소화를 하면 얘네가 어디로 가? 뭐 타서 없어지던지 열로 밖으로 빠지던지 그리고 노폐물들은 배설을 하거나 호흡기를 통해서 분사가 되고 그지? 근데 우리 탄수화물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과당 말고 포도당 C6H12O6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생긴 모양을 한 번쯤은 적어 볼게요. 가운데 여기 O가 있어. O가 있고 밑으로 OH 2개 위로 OH 2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사실은 있잖아, 나중에 너네가 배울 텐데 이 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생기질 않았어. 이렇게 다시 지우개가 그냥 들어만 둬. 이렇게 생겼어. 꺾여가지고 이 앞부분이 여기라고 이 뒷부분이 꼬리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요쪽에 달려있으면 내려가는 거고 요쪽에 달려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이야. 그리고 여기 꼭지점 하나는 산소가 있고 나머지는 다 안 적혀 있는 것들은 전부 탄소에 해당한다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포도당이 여러 가지로 합쳐져서 녹말이 되고 막 이런 거잖아. 주 구성 성분이 뭐야? C랑 H랑 O라고. 그지? 그 다음에 지방도요. 지방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 근데 맨 끝에 이런 게 달려있다고. COOH. 이거 있잖아, 여러분. 딴 얘기라고 생각하고 흘려듣지 말고 한 번씩은 봐도. 결국에는 뭐가 맞냐면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우리 단백질에다가 오늘 배우거든. 전부 C랑 H랑 O가 많은 거야. 이게 뭐라고 읽어? 이거 쌤 이름이잖아, 이거 성.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면
C랑 H랑 O가 많으니까 O, C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게 많단 말이지. 근데 거기다가 생명체는 뭐가 많아? 물. 6에서 70%가 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H2O가 많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할 수 있지. 쌤 그러면 수소가요 6, 70%씩이나 있고 한 분자당 수소가 2개가 있는데 3등밖에 못합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질량비라고. 질량비. 수소의 질량은 1이잖아. 그럼 이게 질량은 물의 한 분자의 질량은 18이야. 18 중에서 물은 2개가 있고 2g이 있고 산소가 16g이 있잖아. 1대 8이야. 그러니까 질량비를 따지더라도 산소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다고요? 우주에서 별의 폭발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딴 얘기 같아. 자, 그럼 우리 빅뱅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오래간만에. 옛날 생각난다. 해. 옛날 생각나. 옛날에 막 내가 빅뱅 노래 틀어주고, 뭐 이 뭐냐 그 까만색 벌레 뭐였지? 러브버그도 막 얘기해주고 그랬어요. 응? 다 기억나는지 뭐 기억은 나지. 기억은 나지.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희경이는 요때 없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빅뱅 한번 잘 들어주시고. 도원아, 처음에 이 점은 어디서 났어? 응? 처음에 이 점은 어디서 났어? 곤란한 질문이지. 몰라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짓궂게 물어본 건데 어쨌건 요 빅뱅 한 점이 밀도와 에너지가 너무 높았던 거야. 빵 터지잖아. 그 중3 애들이 거의 이렇지? 거의 빅뱅 수준이야. 반항하는 정도를 보면 터질 것 같아. 이유 없는 반항 진짜. 터질 것 같이 반항하고 떠들고 막 이런다고. 빅뱅을 빵 했어. 그러면 뭐가 생긴다 그랬냐? 지민아 처음에. 쿼크랑 전자가 생기잖아. 근데 요 시점이 몇 분이야? 빅뱅 하고 나서 3분. 그래서 쌤이 3분 카레 얘기를 했었잖아.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 3분 카레가 조리되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생겨났다고.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태어났다고. 빅뱅 후에 3분 만에. 근데 준원,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쿼크 몇 개가 모여서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3개인데 그럼 질문.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가 조합이 돼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중성자는 업 쿼크 몇 개, 다운 쿼크 몇 개? 아, 교묘하다. 뭐가 2개고 뭐가 하나? 하나 2개겠지. 영어하고 빵개겠냐? 중성자는 다운 쿼크가 2개야. 양성자는 업 쿼크가 2개라. 쿼크의 종류가 몇 개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3분 안에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현준아, 이 양성자라는 거는 사실 수소 핵과 똑같은 거 아니야? 수소 핵하고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헬륨의 핵은요, 헬륨이 2번이지. 2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2개지. 근데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있어. 이 핵 안에. 근데 수소는 그냥 플러스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미 이 상태에서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어찌 보면 수소 핵은 이미 만들어진 거지. 근데 3분이 딱 지나고 나서 뭐가 보입니까? 헬륨 원자 핵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그치? 수소 핵이 4개가 모여서 그 4개 중에서 2개가 이걸로 바뀐 거라고. 중성자로 바뀌면서 헬륨 핵이 나타났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만 남았냐? 원자를 살펴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테두리로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중구난방 레이디버그래. 러브버그. 무당벌레? 러브버그처럼 막 돌아다니는 얘네를 플러스 쪽에 가둬놔야 돼. 가둬놔야 돼. 가두게 되면 이 전자가 이 핵에 이제 붙잡히잖아. 그래서 뭐가 보여?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보이지. 그러면 이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보인다는 뜻은 우주가 투명해진 거야. 왜 투명해졌냐면 빛을 산란시키는 전자가 이제는 핵에 속박되는 거야. 속박되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한 우주가 됐고 그 뒤에 뭐가 보이냐 이제. 빅뱅 후에 38만 년이 지나고 난 후부터는 별이 탄생하고 우주가 탄생해서 반짝반짝한 우주 하늘이 되는 거야. 이게 빅뱅이었잖아. 빅뱅이었잖아.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그러고 나서 별이 탄생했지. 별. 이렇게 빅뱅이 일어나면 우주에 찌꺼기들이 막 돌아다니잖아. 찌꺼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찌꺼기가 모여있는 찌꺼기 밀도가 높은 것이 생겨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했잖아. 성운이라고 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아니 무슨 과학이 저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너네한테 물어봤잖아. 너네는 왜 하필이면 여기 있고 철산중, 광남중, 왜 광명중을 왜 다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전국의 이 전 세계 중에서 왜 한국에 태어났고 이거 다 우연이라고. 그지?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밀도가 높은 성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원아. 성운에 있는 찌꺼기들끼리 중력 수축을 했잖아. 왜 중력 수축을 하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하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 근데 그게 크고 작을 뿐이다.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끌어당기다가 빵 부딪히면 불꽃 튄다고. 빵 부딪히면서 열이 난다고. 근데 그 큰 우주에 얼마나 많은 중력 수축이 일어나겠냐고. 중력 수축은 내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지? 뭔가가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를 주는 과정이라고. 에너지를 준다고. 그래서 이 원시별이 되거든. 이 원시별에서 자꾸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게 뭐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핵융합 반응이. 수소 원자 핵 4개가 모여가지고 4개 중에 2개가 중성자로 바뀌지. 그러면서 질량 결손이 생겨. 그 질량들이 전부 에너지로 바뀐다고.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mc 스퀘어. 질량 손실이 아주 작더라도 빛의 속도가 얼마냐? 3억 미터 퍼 세크잖아? 그거의 제곱이 되니까 억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요만큼 질량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와 이런 헬륨 원자 핵이 생긴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더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원소들이 나옵니까? 복습하는 거야. 다 까먹었지? 복습하는 이유가 있겠지? 단원평가 보려고 그때 안 봤으니까. 오늘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오늘 보면 너네가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음 주에. 그 설명을 잘 들으시라고. 아니 자, 이런 때 너네가 한가할 때 잘 많은 걸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고마워할지도 몰라. 중간고사 볼 때 엄청 편할걸.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력 수축이 이제 가운데서 자꾸 일어나잖아. 그러면 아까 수소에서 헬륨이 생겼지.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중력 수축을 하면 수소하고 헬륨의 조합으로 탄소하고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그건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가 되는 별의 경우였고,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 한 10배 정도 되는 별은 재료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중력 수축을 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만들어지냐? 철까지. 우리 주기율표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수소에서 헬륨에서 탄소, 산소를 거쳐서 네온에서 마그네슘 전부 다 만들어지고 철까지 중력 수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런데 그럼 철 이후에 더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별이 초진성이 빵 하고 터질 때 그 에너지로 또 어떤 융합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됐슈? 이게 별의 탄생이잖아.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빅뱅이 일어나고 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빵 터지니까 이런 애들이, 이런 원소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우주로 막 흩뿌려져서 지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이런 땅에 있는, 지각에 있는 원소들하고 아마 일치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큰일 났네. 오늘 진도 지금 이제 A를 나갔네. 자, 잠깐 쉽시다. 그거 뭐야? A.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1번하고 2번 나와 있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거기 화살표하고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를,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해서 만들어진다. 알 법한 건 단백질하고 아미노산밖에 없지? 나머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 뒤에 설명이 나와. 그 설명을 해줄 거니까 굳이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대신에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암기를 합시다. 자, 제일 중요한 그림 이거지.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봐.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석을 이루는 성분이 광물이고, 그런데 그 광물은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규산염 광물.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규산염이래. 규가 뭘 의미할까? 현준아. 규소. 규소니까 실리콘. 산은요? 산소. 염이 뭘까? 염. 마이너스 성질이 있으면 우리가 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운데 SI가 하나 있죠? 그리고 꼭지점마다 산소가 하나씩 있잖아? 근데 사실은 산소가 전자를 하나를 끌어와서 마이너스 상태야.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SiO4인데 4 마이너스라고. 여기가 빵이 아니고 중성이 아니고 4 마이너스야. 그래서 규산염이라는 말을 쓴다고. 자, 이제부터 이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알아볼 텐데, 그림을 내가 동심원을 그리면 예쁘게 안 나와서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규소는 이렇게 생겼죠. 규소 희경아 손가락으로 몇 줄기 몇 쪽? 어, 3주기 14족. 14족이가 나오지. 3주기 14족인데 왜 웃었냐면 하는 게 나는 완전히 아저씨처럼 이렇게 하고 희경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좀 쌍스러워 보인다 그지? 희경이는 되게 예의 있게 하네. 자, 3주기 14족이니까 껍질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지? 4족, 14족이니까 맨 끝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가 있단 말이야. 이 실리콘은 여러 번 내가 소개도 했었지. 반도체 때문에. 진짜 특이하네요, 이 실리콘은. 어쨌건 이렇게 되고, 산소는요. 산소는 몇 번이야, 산소? 지민? 8번이지. 그럼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8번 몇 주기야? 그게 말이죠. 그 이주기인가?
이주기지 이주기. 이주기니까 껍질이 몇 개? 하나 둘. 여기에 2개가 있고 맨 바깥쪽에 6개가 있다고. 6개.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우리 루이스 구조식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된단 말이지. 자 그럼 봐봐라. 이제 루이스 구조식으로 적어봅니다. 현준아 여기 SI가 있고 O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평면으로 그렸지만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실리콘은 4족이니까 공유하기 위해서 전자를 4개를 내놓을 거라고. 그죠? 실리콘 쪽은 내가 X라고 칠게. 그러면 산소에서 6개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6개를 내놓을 때 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다 채워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일곱 되면 6개가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자 이렇게 하고서 옥텟을 만족하는지 봅시다. 요렇게 산소 입장에서는 요렇게 되잖아. 총 8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모질라지. 마찬가지 다 모질란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산소를 하나 끌어온다고. 끌어와서 채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우니까 옥텟은 못 채웠어도 산소의 전자를 채우기 전에가 중성이잖아. 그러니까 옥텟을 채우게 되면 얘는 그래서 포마라고 포마. 그래서 4-가 붙는 거라고. 됐슈? 되게 중요하다고. SiO4에서는 마이너스가 4개고 산소 하나당 마이너스가 1개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넘기면 이제부터 이 그림이 안 나와. 너무 저기 거시기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야? 이렇게 보이겠지? 여기 산소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규소가 있는 이런 납작한 모습으로 이제 그림들을 그릴 거라고. 자, 뒷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거의 주기율표급이지, 그지? 이걸 다 외워야 돼. 안타깝지만.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가 나오냐 이거. 그 규산염 광물의 정사면체 구조. 이 정사면체 구조를 납작하게 한 거야. 그런데 꼭지점에 있는 거, 요 가운데 있는 거는 규소고 꼭지점에 있는 게 뭐냐? 산소라고. 산소인데 전자 하나씩 더 얹어서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독립형 구조라는 거는 이 정사면체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오케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얘는 독립형 구조라고 하고, 이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암석을 감람석이라고 외워야 돼. 독감으로 외워. 독감.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는 잘 보세요. 어떻게 한 건지. 여기에 있는 산소 있죠. 이 산소를 공유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야. 떨어져 나간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SiO4의 4-라고 불렀지. 그런데 요렇게 2개만 잡아봅시다. 2개만 잡으면 Si2O8이 됐었어야 됐지. 산소 하나가 빠졌지. 7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7-가 됐으니까 이거 2개가 있으면은 8-가 돼야 되는데 7-가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산소를 공유를 더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있잖아. 우리 그 교재에 맨 위에 보면 이게 몇 쪽입니까? 89쪽에 책 볼까요? 맨 위에 보면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이 말 있지? 그러니까 점점 마이너스가 약해진다고.
중성을 향해서 간다. 그 뜻이라고. 근데 설명이 안 돼 있지 책에. 자 여러분, 복사슬 구조는요, 요렇게 사슬 두 개가 붙은 거잖아. 그리고 판상 구조는 더 붙은 거지. 그리고 망상 구조는 뭡니까? 막 뒤죽박죽으로 얽힌 거라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질문하기 전에 이거 다 외워야 돼. 단사슬은 휘석, 복사슬은 각섬석, 판상 구조는 흑음호, 망상 구조는 장석과 석영. 이거 둘 다 외워야 돼. 자, 30초 줄게. 외워봐. 됐지? 네? 아니 진짜 잠깐만요. 네, 2분 주세요. 2분. 알았어. 자, 한꺼번에 물어보려고. 내가 안 물어볼 것 같지? 방심하면 물어본다. 근데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게 공유하는 산소 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없는 거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은 거고. 맞아? 그 다음에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 이게 뭐야? 규소 하나당 산소 적잖아. 이쪽으로 공유를 많이 하니까 적잖아. 아니 여기서 1 나누기 4, 아니 4 나누기 1 하면 4인데 7 나누기 2 하면 3.5잖아. 적다고. 이거 이해하나? 그 다음에 풍화에 대한 강도가, 강도지 쟁도가 아니고 풍화에 대한 정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하다고. 왜 그럴까요? 설명할 수 있으시는 분? 자, 이거를 너네 그 우리 교재에 보면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고 저기 밑에 맨 밑에 표에 보면 암석별로 결정형도 나오지만 그 쪼개짐에 대해서 나오죠. 그 쪼개짐하고 깨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감람석은 이게 쪼개짐하고 깨짐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교재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쪼개짐은 어떤 그 방향성이 있는 거야.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특정한 어떤 방향성으로 깨지는 거야.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너네 사탕이나 어떤 뭐 엿이나 이런 거 보면 안에 땅콩 같은 거 들어있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이걸 딱 쪼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땅콩 거기서 이렇게 딱 쪼개지지 않아? 그런 느낌. 어떤 그 방향성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깨질 때. 연필도 보면 깨질 때 보면 판처럼 깨지지 않아? 박살내서 이렇게 밀가루처럼 퍼지는 거 아니잖아.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이거 봐봐. 이거 얘는 어떻게 깨질까? 이런 애가 반복돼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가 깨지냐면 여기가 쪼개지는 거야. 맞지? 근데 거기 보면 쪼개짐이 두 방향이라고 나와 있지. 왜 두 방향일까? 봐봐봐. 이 단사슬 구조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거 다 되지? 되지. 이렇게 단사슬이 있던 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쪼개지면 여기가 쪼개지는 거지. 근데 밑에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쪼개지잖아. 이렇게 해서 쪼개지지만 이렇게 해서 쪼개지잖아. 그래서 이 방향으로 쪼개진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복사슬 구조의 각섬석은 왜 또 이 방향으로 쪼개질까요? 마찬가지야. 얘도 요만큼하고 이만큼하고 여기도 쪼개지지만 판과 판 사이가 쪼개지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라. 판상구조 흑음호는요. 이것도 이 방향이지 뭐. 일방향.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지. 왜 헷갈렸다. 일방향. 계속 흑음호는 이제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계속 붙어 있는 걸 나타내니까 요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가 쪼개질 수도 있지만 붙어 있는 너무 넓은 범위를 나타내니까 요게 꽤 많이 붙어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판과 판 사이만 쪼개지는 걸로. 근데 얘는 뭐냐?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보면
장석하고 석영이 분리돼 있잖아. 그죠? 장석하고 석영이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망상구조는 너무 3D로 막 얽혀 있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성 없이 깨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뭐야? 장석하고 석영은 왜 하나는 쪼개짐이고 하나는 왜 깨짐일까? 시경이는 목이 아파서 왜 그럴까요? 장석이 뭘까? 석영은 있잖아. 석영은 SI하고 O로만 이루어져 있어. 근데 장석은 이 SI하고 O 사이에 이런 금속 원소들이 끼어 들어가 있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엿 같은 거 있잖아. 그 속에 땅콩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불순물로. 그러니까 그 부위가 약한 거야. 약하니까 그 부위로 쪼개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석영은 굉장히 단단해. 단단해서 너 석영 본 적 있지? 잘 안 깨지잖아. 본 적 있어? 뭐 사진이나 이런 걸로. 뭔 맞겠지 뭐.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외울 게 많습니다. 자, 우리 뒤에 핵심 체크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 명씩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준원이부터 답을 해보는데, 우선 지각에는 산소와 뭐가 많습니까? 규소가 많고, 생명체에는 산소와 도어나 탄소가 많고,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일정한 구조를 가진, 현준아? 잠깐만요. 이거 내가 뒤에서 배운다고 넘어갔던 거다, 그지? 단위체가 뭐냐면, 아미노산이 단위체라면 단백질은 그 단위체가 합쳐진 거야. 그리고 규산염 사면체, 그게 모이면 규산염 광물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단위체야. 근데 내가 이거 왜 넘어갔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 너네가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 근데 오늘 곧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시간 보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무슨 염 광물? 지민씨?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은 1번이 이게 사면체잖아, 희경아. 작게 얘기해도 돼. 답이 뭡니까 이거? 규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4개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사면체를 규산염 사면체.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근데 흙은 뭐라고 했으니까 판상 구조가 되겠네. 그리고 장석하고 석영은 망상 구조가 되겠네. 그 X 1번에 X죠. 뭐 제일 많은 건 뭘까? 산소지, 산소. 미안해. 2번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 광물이다. 얘들아, 너네 지금 풀어 그냥. 풀어. 다 불러줘. 자, 1번은 XOO. 2번은 A가 산소, B가 규소. 3번은 XOXX. 4번은 4번. 5번은 OXX. 6번은 가 독립형 구조, 나 단사술 구조, 다 판상 구조. 그리고 대표적인 얘네. 그러면 가는 감람석, 나는 휘석, 다는 흑음모.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까지 했고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볼게.